안녕하세요. 신생 클래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그 영상 올려놓고 두 번째 시간을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해볼까 고민을 좀 많이 했다가 제가 이제 그 학부모님들께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해서 이 질문으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이가 분명히 책을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업을 해보면 내용을 몰라요. 또 어머님께서 이 책 읽었는데 이 내용이 뭐야? 라고 얘기를 이제 질문을 하시면 아이들이 몰라 라고 대답을 한대요. 근데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른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수업을 하셨을 때 아이의 상태가 어떠냐. 근데 두 가지 다 맞아요. 엄마가 하는 질문에 반응하고 싶지 않다도 있고요. 또 실제 책을 읽었는데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그 독서 지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책을 읽었는데 왜 내용을 모를까요?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 질문을 제가 다시 어머님들께 드립니다. 어머니, 그 책 읽으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글쎄요. 제가 분명히 읽긴 읽었는데 굉장히 재미도 있었거든요. 근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독서 지도를 하면서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독서 지도가 아니라 심리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또는 거기서 파생된 세 가지 정도의 에피소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이 현실을 짚어봅니다라는 내용 뒤에는요, 워낙 문제를 짚어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이유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현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네모칸으로 현실이라고 다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아이들은요, 모두가, 거의 모두가, 뭐, 간혹 가다가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도 발견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너무 책을 읽어서 어머님께서 책 금지령을 내리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이제 특별한 친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책 읽는 것을 싫어합니다. 음. 뭐 그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중에서도 나는 책 피면 그냥 바로 잔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저하고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이 책 읽기가 정말 싫은데요. 책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제가 이 일하는 보람을 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이 아이들은 대부분 책 읽기를 싫어합니다. 또 아이들의 이 머리는요, 놀고 싶은 다른 것들, 호기심, 이런 각종 그 이슈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책이 잘 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텍스트를 읽는 과정을 겪어요. 이제 이것이 초등 들어가기 진학 전 책 읽기 단계와 진학하고 나서의 책 읽기 단계는 약간 다른데요. 어찌됐든 텍스트를 읽습니다. 그 읽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파악하기도 하고 사건을 파악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것들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질문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책 읽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질문과 상당히 가까워졌다.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웠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문학에서의 질문이 약간 다르고요. 비문학에서의 질문은 더 날카롭습니다. 자꾸 질문을 하다 보면 뭉툭한 질문도 하게 되고, 뭐 또 상상적인 질문도 하게 되고, 논리적인 추론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질문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부터는 익숙하게 질문들을 아이들이 만드는 과정을 겪어요. 그 사실 미취학 아동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 책 읽기 과정이 정립이 돼야지 제대로 된 우리가 정말 간결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사고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그래서 책을 잘 읽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은 책 읽기 싫어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에 대한 호기심과 하고 싶은 일들로 꽉 차 있다. 이것을 전제로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 읽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요. 책을 읽었는데 내용을 몰라요. 제가 이제 독서 수업이나 또는 이제 독서 감상문 수업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한 두세 장 분량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만 읽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독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한 번 읽어서는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쭉 읽고 그다음에 정독을 해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고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읽는 경우에 책 내용은 몰라요. 그냥 씩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만 읽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 엄마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오늘 2권 읽어야 돼? 읽었어, 안 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문자적으로 읽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접어들면 이제 이성 친구에 대한 어떤 학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한 것으로 머리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책을 읽었는데 내용 몰라요. 왜냐면 눈은 이제 책을 읽는데요. 생각은 저쪽 멀리 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책 내용을 모르죠. 그 다음에 밖에서 열심히 체육 활동을 하고 들어와요. 내 몸의 에너지는 다 밖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사고 과정은 느려져요. 이런 경우가 있죠. 마지막 4번째, 우울증을 앓고 있다인데 심각해요. 어머님들께서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가 마음이 많이 상해있구나. 또는 지금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책을 읽었다는데 아무것도 파악되지 않아요. 이 친구는요, 문자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상해서 집중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상담기관이나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병원 가는 것은 무관심하시고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실제 이런 친구가 저에게는 있었어요.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습니다. 이미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선생님의 도움도 원치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말이죠. 아이들이 실제 책을 읽느냐예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요, 책을 읽어도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쓱쓱쓱쓱쓱 하고 책을 읽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책을 안 읽고 책을 안 읽고 책을 읽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정말 책을 안 읽었다, 나는 책을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게 제가 질문을 던져보면 바로 나와요. 질문에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면 아이의 상태가 감지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책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책을 읽어 나가면서 독서 활동을 관찰해야 되고요. 관찰한 이후에 이것이 교사의 촉진으로 해결이 되는지 또는 해결이 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책 읽는 것이 단순한 과정은 아닙니다. 네. 책 내용에 대한 분석은요, 저희가 인물과 사건과 배경, 이게 뭐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야기의 구성 요소입니다. 인물과 사건과 배경은 너무 중요하죠? 저는 사실 배경부터 해요. 작가 이전에 책 제목 가지고, 책의 제목을 가지고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했니? 이 책이 어떤 책인 것 같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작가 분석을 하죠.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빨려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책의 배경을 모르고 어떻게 책을 이해하죠? 그래서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요, 작가는 주인공을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거든요. 또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전개를 해요. 그래서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요. 이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건요, 제가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랑 되게 맞물려 있어요. 너는 그 등장인물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아이들이 해석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질문하는 과정은요, 아이들의 관점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건이 나오잖아요. 처음, 가운데, 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발단, 전개, 위기 없이 절정, 결말로 가기도 하거든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각은요, 이 아이들의 심상을 표현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책 하나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이 다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질문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질문 만들기는 등장인물을 파악하게 하고 사건을 파악하면서 주제로 다가가게 해요. 그 주제는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맞물려 있거든요. 이렇게 책 읽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으시죠? 제가 도입만 나중에 한번 책에 대한 도입만 해볼 텐데, 저는 책과 대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작가가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했구나. 등장인물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 라는 것들을 책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보면은요, 올바른 독서라는 과정은요, 내가 책 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줄 수 있느냐, 또는 이 아이는 책 읽기가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이 아이는 치료를 받아야 되냐, 그 두 가지로 일단 나눠요. 저는 한 달, 두 달 이 아이들을 보다가 얘기를 해요. 이 아이는 책 읽기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독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상담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어떤가요? 책 읽는 동기가 찾아졌나요? 그래서 올바른 책 읽기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없는 요인들이 존재하나요? 그렇다면 독서에 대한 부담을 계속 주는 것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 아이가 우선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난독증이 있습니다. 난독증은 하루 이틀에 해결되지 않아요. 난독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난독은 쉽지 않다. 그러나 치유가 가능하다. 난독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난독은 따로 마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너무 또 길어도 어머님들이나 또 우리 같이 독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짧게 전개를 해봤는데요. 독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잘 습득이 되면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거든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는 학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이제 조금씩 주제를 넓혀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베스트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은 말씀 주시고 제가 또 겸허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